네,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우택 원내대표가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 된다면 표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자박에도 선택지를 내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당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강경화,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계시죠. 예. 뭐 착한 위장전입, 나쁜 위장전입은 아까 이동엽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강경화 그 후보자의 위장 전입은 교장 선생님 집에 위장 전입한 거기 때문에 정말 나쁜 위장 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니까 뭐 이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러면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예. 적어도 적어도 강경화, 김상조에서는 야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반대해서 부결시키는 모습을 원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 협상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예. 근데 정치적 협상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의 정부는 민주당에서는 민주정부 3기라고 얘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세 번째 문재인 정부인데 김대중 정부 때도 6개월 동안 국무총리 인준 안 해준 게 구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 노무현 정부 때 첫 총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대북송금 특권 가지고 딜했죠. 대북송금 특권 안 해주면 총리 인준 안 해준다고. 그래서 결국 한 달 늦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그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계속 요청해도 어떤 걸 해도 저쪽은 안 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결에 뭐 참석은 하시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표결을 안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표결을 안 하는 거는 다른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여쭤봅니다. 네. 표결에 참가하고 이제 그런 문제 원내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될 때 들러리를 서진 않겠다라는 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도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 뭐 몇 대 몇으로 가결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라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변호원 대변인이 아까 통일이다. 말씀하시기를 야한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장관 후보자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표결 대상이 아닙니다.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청문회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임명을 갖다 이제 결정하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되는 총리를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아직은 이게 언론에 의한 검증이고 그렇지 아직은 이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이 검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지명을 철회해라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정부 때도 인사청문회에 가서 소명을 하겠다라는 후보자가 있었지만 결국에 그 파상 공세 인사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하신 분도 있었죠. 그 당시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가서 내가 소명을 하겠다 하지만 지명철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도 못 가신 분들이 있었죠. 지난 정부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논의를 들으면서 바른정당의 그 책임과 요구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거대 기득권 정당의 대립 속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이제 합리적인 정치를 바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지명을 처리할 수 있죠. 예, 청문회에 도저히 올라갈 수 정도 없는 그런 사안들이 밝혀질 때 그것은 국민과 여론이 또 언론을 통해서 다 인지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은 충분히 철회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명이 철회될 만한 일이냐 한번 더 꼼꼼하게 한번 자질과 자격을 따져보자. 그래서 청문회 과정이 있어지는 것은 저는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후보자인 그 사람이 해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비전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이 정부의 그 수준과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준과 수준으로 되느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후보자의 삶 그런 기준과 수준을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이제 국민을 네, 향한 얘기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씀. 뭐 네.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해명이 네.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뭐 대통령이 또 판단을 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까지 가게 된다면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 때도 인사청문회 가서 소명을 하겠다라는 후보자가 있었지만 결국에 그 파산 공세 인사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신 분도 있었죠. 그 당시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가서 내가 소명을 하겠다 하지만 지명처를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도 못 가신 분들이 있었죠. 지난 정부와 네.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논의를 들으면서 바른정당의 그 책임과 의무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예. 거대 기득권 정당의 대립 속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이제 합리적인 정치를 바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그 이제 지명을 처리할 수 있죠. 예, 청문회에 도저히 올라갈 수 정도 없는 그런 사안들이 밝혀질 때 그것은 국민과 여론이 라는 의사표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정치적인 뭐 네. 의지. 이제 변호원 대변인이 아까 통행이다. 말씀하시기를 야당이 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장관 후보자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표결 대상이 아닙니다.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청문회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임명을 갖다 이제 그 결정하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기 총리를 때문에 제외하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먼지도 나왔는데 아직은 이게 언론에 의한 검증이고 그렇지 아직은 이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이 검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이 결정을 하고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지명을 철회해라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 협상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예. 근데 정치적 협상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의 정부는 민주당에서는 민주정부 3기라고 얘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세 번째 문재인 정부인데 김대중 정부 때도 6개월 동안 국무총리 인준 안 해준 게 구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 노무현 정부 때 첫 총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대북송금 특권 가지고 딜했죠. 대북송금 특권 안 해주면 총리 인준 안 해준다고. 그래서 결국 한 달 늦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그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 혹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계속 요청해도 어떤 걸 해도 저쪽은 안 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우택 원내대표가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된다면 표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자박에도 선택지를 내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당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강경화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계시죠. 예. 뭐 착한 위장 전입, 나쁜 위장 전입은 아까 이동엽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강경화 그 후보자의 위장 전입은 교장 선생님 집에 위장 전입한 거기 때문에 정말 나쁜 위장 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니까 뭐 이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러면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예. 적어도 강경화 김상조에서는 야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반대해서 부결시키는 모습을 원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표결에 뭐 참석은 하시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표결을 안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표결을 안 하는 거는 다른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여쭤봅니다. 표결에 참가하고 이제 그런 문제 원내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네. 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될 때 들러리를 서진 않겠다라는 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도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 뭐 몇 대 몇으로 가결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라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